죽어나간다는 표현이 너무 극단적이지만 여기저기서 곡소리지. 하도 X하니까 결국에는 죽일 거야. 깡패지 깡패. 달러 깡패. 깡패하고 양아치가 붙었다 제대로. 이렇게. 역대급으로 할 말이 별로 없어. 왜 할 말이 없어 지금. 금리가 지금 이러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뻔하지 뭐. 장기적으로야 뭐 매년 안 좋은 소리를 한다고. 확실히 그런 걸 피부로 이제 와닿 체감하는 그 경기 침체, 리세션은 이미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 올 거야. 특히 이제 내년도가 더 어렵겠지. 근데 뭔 얘기를 하나? 유한타 증권에 유한타 증권에 댓글 상단에 유한타 증권 계좌 개설 링크 있고 자신이 없어 이제. 종목을 찍어야 되는데 종목도 뭐 오후죽순이라서 이제 빠르게 치고 빠지고 이 방법밖에는 없고 장기 투자는 지금 뭐 사실상 어렵죠. 뭐 주가 반토막 나이는 건 예사스럽고 3분의 1 토막 뭐 더 어려운 것도 많지만 그렇죠. 따기는 싸졌는데 자신 있게 손 내밀기에는 좀 불안하지. 근데 다음 주도 고꾸라질 거라고 보진 않고 항상 시장은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대로 가지는 않잖아. 딱 보면 뭐 미국의 오늘 또 저녁에 CPI 얘기들 이제 도배하겠지. 근데 CPI는 설령 오늘 조금 높게 나오더라도 근데 높게 나올 것 같진 않아. 기름값 빠진 거를 반영해야지. 유가가 이제 6월 달에 120불 가던 게 지금 10월 달인데 80불대, 90불 이렇게 하잖아. 그 3개월 텀이 있었던 것들, 뭐 6월에서 10월까지인가 4개월이라고 쳐도 그러면 이제 9월 CPI에는 좀 적용이 서서히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설령 그게 한번 건너뛰고 뭐 유류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 뭐 우리 봤던 렌트 비용이라든지 집세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외식을 나가서 8월 CPI가 높게 나왔잖아. 생각, 컨센서스라고 하는 그 예상치보다 조금 높아서 충격을 주고 그리고 또 뭐 빅스텝이라고 하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뭐 이런 금리 인상 스텝을 밟아오는데 9월은 정점, 설령 높아도 정점. 10월에는 거의 반드시 떨어진다. 만약에 뭐 진짜 예상치 못하게 푸틴이 핵 터트려가지고 유가가 갑자기 폭등을 한다든지 이러지 않는다면 그건 나도 모릅니다. 근데 푸틴 생각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핵 버튼 누르면 자멸 아닙니까? 자폭이잖아, 자폭. 어디서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다 같이 죽자 이래갖고 자폭이지. 가지기 많은 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렇지, 지켜야 되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만 푸틴 궁전 몇 개인데. 푸틴의 생각은 모르겠고 뭐 미국이 중국 때리기 하는 거야. 뭐 아주 극단적이니까 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인데 패권은 항상 그렇잖아. 물러서는 순간, 양보하는 순간 다 밀려버리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상대가 죽을 때까지는 간다.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근데 항복하겠나 중국이? 그렇죠. 그럼 뭐 시간으로 질질 끄는 거고. 정한 펀드랑 공매도 금지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 정보를 믿어야 돼 이거. 거의 주식 돋보기도 올려놨잖아. 네. 예. 항상 뭐라고 올려? 검토 고려 그렇지. 만지자, 검토, 조율. 긴밀하게 협력. 그런 다음에 이제 죽으면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제 전기 충격기를 갖다 대는 거지. 심장 제세동기 AS인가 뭐. 하여튼 늦지 않게 하길 바라는데 증안 펀드라는 거는 주가를 들어올리는 펀드는 아니잖아. 밑에 깔아놓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환율도 방어할 때 환율을 꺾으려고 쏟아부으면은 한꺼번에 왜 안 보이고 4천원대가 다 쏟아부으면은 막 하루에 막 200원씩 떨어지겠지. 그렇지. 그렇지만 그 반작용이 더 크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용이지 들어올리는 용은 아니고 공매도 금지는 지금 시점에선 충분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신라젠 상장 유지하는 거 보면은 17만 명, 16만 명의 아우성을 무시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 곡소리 나지. 사실 뭐 우리 시청률도 반토막 나고 우리 지금 이거 보시는 유튜브도 안 보시잖아. 나래도 안 보지. 뭐하러 봐. 그냥 요즘엔 조금 올랐대. 아 그래?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종목을 잘 맞췄나? 형의 그 암울한 전망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걸 암울한 전망이에요. 나만 봅니까? 뭐 다 누구나 뭐 한방귀 낀다는 사람들은 다 얘기하잖아. 전문적인 용어 섞어가면서 막 얘기하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항상 비이성적인 시장에서는 살아남고 기회가 오고 기회가 지금 막 한전 주가 17,000원이야. 한전 뭐 언젠가는 바닥이 오겠지. 그런 거는 노리고 있는 거지. 막 째려보면서 지금 사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가격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어도 기회들은 오고 있는데 그 기회가 올 때 같이 죽어버리면은 기회가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회를 기다려야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또 원론적인 얘기지만 캐시, 현금을 가지고 버텨야 되는. 그래서 버틸 때 간간히 이제 치고 빠질 수 있는 종목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댓글 상단에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링크 있고 좀 들어온대요? 들어오긴 들어온데? 들어오시긴 들어오셔. 많이들 오셔서 함께 하려고 준비하는 건데 지금 적극적으로 막 내가 종목 푸싱을 하지 않지. 우리가 종목 서비스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는 웃긴 거지만 그런 거지. 오늘 막 목요일 일장에서는 알루미늄이 이제 막 이슈가 됐어요.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대한 제재를 이제 미국에서 거기도 카드는 만지작이야. 검토, 고려 이러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알루미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알루미늄을 뭔가 하려면 인곳이라는 덩어리 괴가 나와야 되고 고순도 알루미늄이 있고 뭐 또 순도가 좀 낮은 알루미늄이 있고 알루미늄도 쓰임새가 되게 많잖아. 근데 알루미늄 인곳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은 전 세계에서 중동이라 그랬잖아. 전기료가 싸기 때문에 맞아. 기름을 공짜로 거의 때우다 거의 전기로 만든다고 봐야 돼요. 전기로 재련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재련 과정이 있지만 전기가 많이 쓰이거든. 근데 이제 유럽의 알루미늄이 지금 어렵잖아. LME 알루미늄 일일 재고량이 회전율이 적다 그랬잖아. 80만 톤. 더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LME라는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도 재고를 쌓아놔야 되잖아. 근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으면 재고는 줄고 그런 것들이지. 근데 이제 러시아산 알루미늄, 러시아가 뭐 알루미늄 그렇게 많이 생산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그 이슈가 나오니까 알루미늄 가격이 CME하고 뭐 하여튼 이런 데서 조금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좀 올라. 그랬더니 이제 국내에서는 알루미늄자 들어가는 회사들은 다 뜨는 거지. 그러니까 조일 알루미늄 무슨 뭐 사마 알루미늄. 사마는 별로 안 뜬 것 같고. 사마는 안 떴어요. 남선 알루미늄, 조일 알루미늄, 뭐 대호 AL, 알루코, 포스코 엠텍, 사마 알루미늄도 오르긴 올랐구나. 좀 이런 게 오르는데 사실 이 회사들이 알루미늄 재고가 많은지는 잘 모르겠거든. 알루미늄을 알루미늄 폼, 알루미늄 괴, 스크랩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삼목 에스폼이야. 삼목.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삼목 에스폼은 진천에다가 11만 톤 가지고 있단 말이지. 야적장. 그렇지. 야적장에 알루미늄 괴를 11만 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잘 안 해. 에스폼이니까 알루미늄이 안 들어가 있어. 가격 오른다고 그거를 다른 데 팔기도 해요? 할 수도 있지. 자기들 안 쓰고? 그럼 그 알루미늄 폼, 그러니까 알루미늄 괴를 가지고 알루미늄 폼이라고 해서 거푸집.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져.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시장은 이성적이지 않아. 그 펀더멘탈이나 거나 그런 거 안 본다니까. 그러니까 이 테마가 등장하면은 그냥 와 몰아갔다가 와 빠졌다가. 그러니까 테마를 미리 예측할 수 없다라면은 섣불리 매매 안 나서는 게 좋지. 그렇지? 근데 뭐 다음 주에 그러면은 다가올 수 있는 모멘텀이나 테마 시장이 만약에 CPI라는 허들을 넘고 미국에 의외의 반등이 강하게 온다면은 왜냐면 미국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뭉개버리진 않을 것 같아. 그걸 어디서 인트를 얻냐면 바이든의 말. 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심하진 않을 거다라고 싹 누그러뜨면서 푸틴 대통령을 안 만날 이유는 없고 핵 안 쏠 것 같다. 뭐 이런 멘트들을 하잖아. 포로 교환하자고 그랬더니. 그렇지. 포로도 교환했어. 그런 걸 봤을 때는 한 발 조금 빼면서 유화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이제 CPI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그런 거지 나의. 그러면 약간 CPI 허들을 넣으면은 주가가 또 아까 얘기했던 비이성적인 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빵 오면서 물가 정점 지났고 뭐 이 금리의 이제 터미널 레이트라는 뭐지 목표하는 금리. 미국은 4.5, 뭐 우리나라 3.5 이렇게 하지만 미국 4.5면은 지금 시장 금리가 3.25니까 3에 3.25거든. 그러면 75bp 한번 올리고 50bp 오르면은 대충 4.5가 나오잖아. 그래서 11월 2일 날 FOMC에서 75를 올리든 50을 올리든 50bp를 올리든
그러니까 75bp 올리는 거는 이미 다 알아. 가정하고 프라이싱 채권 시장에서 녹였어. 그러면 실제 75bp 올려도 별로 안 놀란단 말이지. 그리고 또 10월 CPI 딱 열었는데 꺾여. 그러면 이제 50bp 하고선 대충 막 그렇게 그림을 그려.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은 경기가 이제 꺾이면서 이제 안 좋은 결과물들이 순차적으로 나오겠지. 기업 실적부터 해서 부동산 막 다구리로 다 터지겠지. 응? 우리 부동산도 지금 터지고 있어요. 거리고 있지만 어디서 터지는 게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으냐면은 강원도에 가면 남이섬인가? 애기 키우는 섬 레고랜드 ABCP가 터졌지. ABCP 뭐 자산담보보증권 기업어음 이렇게 하지만 그 자산을 가지고 레고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져와서 놀이동산을 지었는데 펀딩 돈을 마련했잖아. 그러니까 증권사들한테 펀딩을 받았는데 증권사 누구한테 팔아? 개인들한테 팔고 법인들한테 팔고 했는데 그게 수익이 잘 안 나니까 이게 부도가 나지. 근데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했는데 그럼 강원도가 그 부채를 또 떠안아야 되지. 그러니까 지자체 자체도 흔들거리는 거지. 보통 국가를 신뢰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신뢰하는 신뢰도가 높잖아. 지자체의 그 채권 같은 국채나 뭐 지방채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금리가 낮은데도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의 이 트리거는 PF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어려워.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는 데는 자금 조달 안 돼. 돈이 말라버렸어. 그렇죠.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달라. 돈 조달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되면은 결국엔 문제가 되겠지. 우리나라 제일 취약점이 뭐야? 불시도 죽겠어. 힘들어. 불시도. 그러니까 전략을 잘 살아남는 전략으로 나중에 살아남는 놈이 독식하는 뭐 이런 형태. 그러니까 신흥부의 지도가 언젠가는 또 재편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살아남아야 돼. 일단 빚부터 꺼야 되고 빚 없으면 산다 그러잖아. 빚을 어떻게든지 관리를 해야 돼. 빚에 따라서 제가 자꾸 뭐 이자 나가고 이러면은 남는 게 없잖니. 그렇죠. 빚 없습니까? 빚 많지. 빚 없는 사람 왜 있어 현대인들 중에? 저는 빚이 없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자산도 진짜? 없지만 빚이 없어요. 네. 확 부러워지는데? 빚은 잘 꺼놨지. 평생 빚 때문에 고생해가지고. 하여튼 뭐 얘기가 하지? 당분간은 중장기적 연말이나 또 내년 1년도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한단 말이지. 이 들은 게 있어요. 그냥 가면은 빠르게 확 꽂아가지고 뭐 코로나 터졌을 때처럼 그러면 속도도 V자형으로 오르잖아. 그렇죠. 막 금리 딱 떨어지면서 지금은 그러지는 않고 이렇게 굴곡을 지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그래도 주간 단위로 한 번씩 노리는 거잖아. 근데 다음 주는 뭐 낙담할 이유 없이 지금 뭐 보면 악재가 너무 많거든. 한 줄 건너 한 줄 기사가 다 악재야. 뭐 영국이 어떻다 그쵸, 그러고 뭐 맞아. 크레딧 스위스가 어떻다 그러고 또 뭐 중국을 때리는 미국의 반도체 이미 근데 그런 재료들은 가격이 녹았잖아요. 뭐 북한도 매일 하루 일어나면 쏘잖아. 이번 주 중에 주말에 이제 중국은 전대도 하고 시진핑 주석을 이제는 등소평에 반열로. 반열로 마오쩌둥. 그렇지 마오쩌둥에 하고 같은 반열로. 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나 뭐 북한도 조금 속도 호흡 조절을 하겠지.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제 CPI 허들 넘고 그런 거 넘는 조금 그래도 더 나빠질 게 있을까 이런. 잠깐 반등은 할 것 같다. 그 반등은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 종목 선택 어려우면은 레버리지 ETF. ETF 하려면은 증권사에 신청하고 1시간 교육받아야 그렇죠. 되고 교육받아야지.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선택적인 종목들, 기업들. 아까 했던 삽목에서 어처구니 없이 떨어지는데 그거는 그조차 하고 그 빈쌀만 올 때쯤 다시 볼 수 있고 네옴시티 할 때 그러면은 이제 많이 떨어진 거죠. 끼가 있는 것 중은 뭐 바이오 쪽, 박셀 바이오 많이 떨어졌잖아. 그런 것들 한 번에 죽지 않거든. 왜냐하면 고점이나 이렇게 들어올린 수급이 있으면은 팔아먹어야 되는데 못 팔아먹었단 말이지. 그렇지. 그러면 들어올려서 또 팔아먹겠지. 그런 바이오 쪽 뭐 하고 하여튼 그때 문자 보내드립니다. 그 상단에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링크 있고 계좌 개설 링크를 통해서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하시고 잔고 100만 원이 유지되면은 텔레그램에
가치투자 클럽,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의 스톡헌터, 스톡헌터의 전화번호 있습니다. 계좌 개설 관련된 전화번호는 그쪽으로 물어보시면은 제가 이제 스톡헌터 우리 관리자분한테 가끔 종목에 대해서 이런 거 좀 보인다. 순간 단기 매매용으로 매매 꼭 하시는 건 아닙니다. 참고용으로만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보시면 잘 먹힌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두산 같은 거 굉장히 괜찮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물론 올랐다 다시 빠지긴 했는데 파라다이스 같은 것도 뭐 순간 삼목에스폼도 마찬가지고 생각나는 기업들. 오늘은 당장 내가 뭐 다음 주 뭔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만. 자, IT의 네. IT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개꼬꾸라지고 개꾸라지고 있고 애플이 정말 안 움직이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뭐 이야기하면 잘 안 들어. 그죠? 굉장히 뻣뻣하잖아. 막 팀쿡도 그렇고. 자본의 힘이니까. 그렇죠. 근데 말 잘 들어 지금. 오. 지금 중국 그러니까 그 중국 생산 의존도가 지금 95% 정도 되거든요. 팍스콘? 그렇죠. 뭐 폭스콘하고 뭐 페가트론하고 뭐 여러 가지 OEM에서 만드는데 이제 미국에서 팔 물량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들어가는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은 탈중국 하겠다. 해야 되겠죠. 3년 5년 내에 하겠다라는 거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지금 그리고 반도체 장비 최근에 미국 그 KLA하고 램리서치가 중국 그 양쯔 메모리 YMTC하고 일시적으로 작업 중단을 선언을 했고요. 이게 이제 시기가 연장이 되면 YMTC는 이제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 신기술 로드맵이 굉장히 늦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말씀하셨는데 이제 장비주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지금 4분기 가이던스에서 4억 달러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매출. 그리고 ASML은 미국 지사 직원들한테 중국 고객 응대 금지를 지시를 했다고 하네요. 다행스러운 거는 이게 뭐 정부가 했는지 뭐 기업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중국 팹 업그레이드를 1년 유예를 받았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그래서 정말 다행이고 어쨌든 그런 거야. 네. 몰아치면은 쥐를 비하잖아. 공지에 몰리면은 고양이를 문다고 하듯이 너무 궁지로 몰아넣으면은 자폭해 버리면은 에이씨 손 들어 버리면은 어쩔 건데. 그렇죠. 원래 병법에도 이렇게 도망갈 길을 열어놓고 그렇지. 이렇게 퇴로를 열어줘야지. 하도 X하니까. 별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깡패지 깡패. 달러 깡패. 자기네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 편에 안 서거나 우리에 맞선다면은 결국에는 죽일 거야. 지금 빈살만을 향해서. 그렇죠. 야, 깡패하고 양아치가 붙었다 하더라고. 중국이. 이게 이제 제일 위험한 아이디어지만 공조라는 게 깨졌다 그랬잖아. 예전에는 위기가 빵 닥치면은 글로벌 공조, 뭐 금융. 그래도 그래도 연말에 G20 정상회담은 하긴 해야지. 만나가지고 속으로는 이래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악수하는. 그렇죠. 그게 외교지. 그렇지. 그래서 그런 미미한 서로 협조 안 할 거라고 반드시 보지만 아직은 열었어. 유예를 1년 줬단 말이지. 그래도 어렵겠지.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팹 활용도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럼 1년 뒤에는 어떻게 할 거냐? 계속 테크 마이그레이션 안 할 거냐라는 건데 못 하는 거죠. 지금 들어온 정보는 정보입니다. 그냥 카더라예요. BTS 군대 가는 모양이다. 간다 그랬잖아. 그렇지. 내 얘기했잖아. 하이브 주가 어떻게 되고 있어? 최근에 안 좋지. BTS의 포지셔닝이 아직도 크니까. 이게 부산에서 콘서트 그때 얘기했잖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거대한 행사들을 하고, 물론 이게 특정 정치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부산시장이 이제 BTS 초청하면서 힘써볼게. 실제 박형준 시장이 막 얘기했거든. 맞아요. BTS 군대에 대해서 우리가 공론을 하고 좀 생각을 해봐. 나도 사실 군대를 갔다 왔고 우리 이영 쌤도 마찬가지지만 군필자들이 일부 다 전체가 그렇진 않지만 아니 뭐 국가를 위해서 했다면은 어떤 그런 특례적인 것들 생각해볼 수 좀 유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럼. 제동 못 따라가. 그래서 이제 부산시장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실 또 군대를 야 이거 네옴시티가 이런 네옴시티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거예요?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 또 그래서 그래서 이제 탈중국에 이제 속도를 냈는데 아이폰 제조 라인 이런 거를 뭐 우리나라가 가져오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인도 이제 타타 그룹이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인도 타타 그룹이 이제 페가트론하고 위스트론 같은 업체들하고 이제 손잡고
이제 아이폰 라인 조립을 적극 유치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애플이 신 사업으로 밀고 있는 거, XR이랑 메타버스 이런 쪽이랑 이제 애플카죠. 그런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의 주요 거점이 될 수도 있다. 부품 거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아, 그게 좀 이제 우리 이영수 대표 말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자꾸 있는데 뭐 애플카건, 현대차건, 뭐 테슬라건. 결국에는 우리 오늘 본방에 얘기했던 OTA, 그지? 오버디에어.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통신하고 연결을 시켜서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업데이트하고 컨텐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결제하는 기능들이잖아. 우리 왜 애플페이, 뭐 네이버 페이, 무슨 페이라는 게 이제 이런 폰에 다 들어오듯이 그렇죠. 자동차의 그 결제 기능을 넣으면서 또 하나의 창의적인 게 바로 CBDC거든. 디지털 커런시, 중앙화폐, 중앙은행이 발행한 전자화폐. 그렇지. 코인은 지금 깨져가지고 스테이블 평탄해지잖아. 비트코인 같은 것도. 그것도 이제 알겠지만 전기료가 비싸지고 에너지값이 올라가니까 채굴 비용이 높아지는 거지. 그러면은 채굴을 못하면은 기존에 나와 있던 코인 가지고 좀 희소성.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언젠간 또 코인 시장도 조금 이슈는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근데 센트럴 뱅크라고 하는 중앙은행들이 CBDC를 왜 창출하냐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화폐 가치가 낮아지잖아. 그러면은 화폐의 효용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게 어려운 일, 신용 창출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본원 화폐 10,000원을 중앙은행이 딱 찍어내면은 그 10,000원이 유통되는 데까지 이 승수라는 게 있어. 화폐 승수가. 그래서 나중에는 더 커진단 말이야. 좀 어렵나? 10,000원 찍어도 돌아다니는 거는 10,000원의 가치를 담보로 해서 그 신용 창출. 그렇지. 그 상품권 같은 것도 막 찍혀잖아. 그러면 실제 돌아다니는 돈이 많잖아.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약간 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CBDC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찾아가지고 기업들을 좀 미리 찾아보는 거지. 어렵나? 다시 정리하면 아까 반도체부터 시작한 거야. 애플 생산기지, 뭐 테슬라 생산기지 중국 끊으면서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방법들을 찾는데 여기는 결국에는 뭐 자율주행이 됐건 브레인, 두뇌,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그래서 OTA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거기에 결제 기능, CBDC 뭐 이렇게 있는 거지. 그렇지. 요렇게 찾아서 준비해 놓는 거지. 어렵나? 그럼 내가 찾으면 그래 문자 보내준다고 얘기했잖아. 아씨. 미안합니다. 네. 욕쟁이 방송, 늘 욕쟁이 방송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LG 이노텍이 XR용 이제 3D 센서를 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국내에서 그때 파주 쪽에 뭔가 또 키운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이게 이노텍만의 이슈가 아닌 거고 이게 전체 애플의 서프라이 체인이 변하는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치.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이런 회사들을 잘 봐야 되는 거지. 이 산업에 계신 분들도 물론 바삐 움직이시겠지. 해외 나가서 설득을 하고 그 생산 라인에 대해서 대만은 지금 이제 또 지진기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계절적으로 보면은 대만 요번에 본토도 전체가 다 흔들리는 정도인데 항상 지진이 많지만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저희 물론 대북 리스크라고 하는 컨트리 리스크 때문에 좀 약점이 있지만 기술을 가지고 세일즈하면서 생산 라인을 자꾸 끌고 와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어 막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도 좀 도와주고 이 궁합이 잘 맞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잘하겠지. K반도체 법안이나 빨리 좀 통과시키라고 그래서 국회는 뭐 하는 거야. 모르겠다. 아직 전 세계 살벌하게 이러고 있는데 오늘 광화문인가 어디 가고 공매도 금지 뭐 데려간다 그러는데 정말 무슨 우리나라는 속도의 민족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빨리인데 왜 이렇게 만만디야 진짜.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네. 잘하리라고 봅니다. 네. 공매도 하고 빨리 증압하는 좀 하라고 어떻게 좀. 일본이 엔화가 저렇게 절하가 되잖아. 24년 만에 146엔이에요. 1998년도 이제 아시아 위기 IMF 때 이후로 엔화가 약세인데 보통 일반 국가 같으면은 저렇게 엔화가 약세가 되면 나라 망한다 그랬잖아.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목숨 걸고 망화하는 게 환율이야, 환율. 앞으로 이제 환전쟁이거든. 정말 리스크가 와 이건 끝이야. 됐다. 속도를 보려면 인디케이터가 필요하거든. 지표. 뭘 봐야 되냐면 지금 엔화를 봐야 돼. 이번에 엔화가 146, 147 왔다 갔다 하는데 150을 뚫어버리잖아. 에이 끝난 거야. 그냥 이건 다 접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요즘 엔화 좀 산다 그랬잖아. 돈은 없지만 월급 우리 출연료 들어오면은
조금씩 엔화를 파생 상품으로 사지만 150엔 뚫고 엔이 간다. 아, 끝난 거야. 그냥 완전히 다 숨어. 그러니까 인디게이터 할 수 있는 지표는 일본의 엔화. 근데 일본의 엔화가 왜 망하지 않느냐? 일본도 엔화가 약세가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엄청 올라갈 텐데 일본은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제어하잖아. 어디서? 임금을 깎잖아. 노동화의 노인들한테 임금을 깎아. 컨트롤되는 국가. 골 때리는 국가지만. 아이씨, 위험한 발언. 네. 정부의 말을 잘 듣는 그치. 국민. 그래. 근데 엔화가 약세가 되면은 우리하고 수출 경쟁력에서 우리가 좀 자동차, 반도체 이런 장비들 일본은 꼼수랑 대놓고는 안 하는데 우리도 알고는 있어야지. 나카무라가 왜 저러는지를 알아야 돼. 아이씨, 잘 알아야 돼. 무서운 애들입니다. 어디까지 왔어? 왜 일로 왔지? 자, 그래서 LG노텍이 뭐 이노텍, BH, 뭐 자화전자, 뭐 한미 반도체,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다. 근데 뭐 그 시점은 모르겠지만 공포의 정점이 지나가고 나면 이런 것들도 좀 주목받을 시간이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메모리 감산, 그 캐펙스 축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 시그널이거든요. 보통 메모리 쪽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나오고 있죠. 뭐 원래 과거 사이클에서는 이게 한 몇 개월에 걸쳐서 나올 것들이 한 번에. 뭐 물론 그만큼 수요가 꺾어지는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르긴 하지만 그것도 못지않게 또 공급, 뭐 재고나 터는 거 이런 것들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사실 그래서 마이크론이 뭐 나스닥 최근에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네, 마이크론이 좀 흥망했잖아요. 뭐 5% 감산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는 좀 반응한다 시장이. 그래도 일단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는 감산 안 한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약간 좀 찻잔 속의 폭풍처럼 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덜 빠져요. 하이닉스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오늘 뭐 길게 얘기해봐야 뭐 별거 없고. 근데 없죠. 중요한 거는 하여튼 다 죽어 나가고 죽어 나간다는 표현이 너무 극단적이지만 여기저기서 곡소리지 힘들다 하잖아. 그럴 때 대부분 보면 한 번씩 들어올려 버린다. 그래서 또 희망 고문을 주고 기대감을 안겨주고 시장은 잔인한 속성이 있다. 이것만 생각하면서 이번 주말은 너무 그렇게 낙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에는 그래도 반등을 좀 기대하고. 다음 주는 저가 없습니다. 아, 여기 또 해외 출장? 네. 그래요. 네. 해외 순방을 좀 잘 다녀오시고. 네. 해보고 올게. 알겠습니다. 여기 또 누굴 부르지? 그러면? 덩어리? 하여튼 고민해보자. 네. 하여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댓글 상단에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링크 귀찮으시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함께 살아남읍시다. 전략으로 가봅시다. 하여튼 종목이 또 보이면은 종목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네오이문텍도 지금 얘기 들리는 게 많은데 이거는 정리되는 대로 또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무료 문자입니다. 네. 그냥 참고용이에요. 참고용.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